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나TV의 박다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꽃고무에 나왔던 임신 거부증과 자궁 상담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산모의 심리적 상태라든지 산모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그리고 산모가 그 대인 관계에서 어떤 상태인가, 어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시댁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모님이라든지 등등 어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떤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국에는 태아의 성격 형성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9개월에서 10개월을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임산부의 어떤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예상치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이었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임신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든지. 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낙태를 고민하거나, 또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너무 어려워 가지고 임신에 대해서, 임신을 한 것을 알고도 고민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혹은 상황에 따라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 보통 남편이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하고의 갈등이 심할 때 아이가 생긴 경우. 이제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머니, 그러니까 임산부가 어 굉장히 극도의 불안을 느끼거나 어떤 굉장히 예민한, 정말 극도의 공포라든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또 반대로 임신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임신을 기다려왔던 경우 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특정 성별을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어 어떤 뭐 집안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환경 때문에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꼭 딸을 낳았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성별을 원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고, 또 혹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뭐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경우, 아니면 업무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임신한 것 이외에도 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경우, 자녀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봤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산모가 처해진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 속에서 태아는 그 엄마의 자궁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태아의 어떤 성격 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핵심 감정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걸로 인해서 각기 다른 어떤 정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엄마가, 그러니까 산모가 임신하기를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가, 환영하지 않는가.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정말 엄마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그것을 처음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때 엄마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어 마음은 정말,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겠죠. 엄마가 어 엄청나게 기뻐하고 환영하고 정말 너무 반가워한다면 어 그게 또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주는 영향과, 그리고 또 반대로 임신을 원하지 않고 아이가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한다든지 아니면은 불안해한다든지 아니면 싫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그게 그대로 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어 너무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은 태아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태어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태아의 첫 만남이 중요하다 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자궁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어떤 다양한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어 공유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동서심리상담연구소의 김경민 소장님께서는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케이스들, 임상 케이스들을 이렇게 어 블로그에다가 공유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본인이 임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임신 사실을 끝까지 숨긴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 동안 감추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임신을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 이제 그 회사에 그 사실을 숨기고 몇 개월 동안 뭐 복대를 차고 출근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 임신 사실을 숨기거나 늦게 밝혔을 때 그때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어떤 심정은 어때요?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감춰야 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또 연결되어서 그 아이의 성격 형성과 연결돼서 태어나서도 자신의 존재를 자꾸 숨기려고 한다든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겠죠.